파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엄청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디아블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디아블로 하면 제가 왕년에 좀 놀았을 때 들었던 그 666의 디아블로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 테크노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디아블로라는 게임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다시 리마스터가 되긴 했는데, 이 디아블로 그 서버도 잘 터지고 막 지금 힘들게 하는 그 게임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로는 이 차 중에서 이 차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람보르기니 디아블로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이 디아블로는 바로 그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팝업 라이트가 사라지고 몇 가지 디자인이 수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쿤타치 후속 모델이에요. 후속 모델이고 81년도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85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경영이 어려워져서 87년도에 크라이슬러라는 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크라이슬러 산하에 들어가면서, 원래 이 디자인은 이제 마르첼로노 간디니가 이거 했었는데 그 초안만 받고 이제 크라이슬러 지금 그 바이포드 디자인했던 디자인 총괄 그분 이름을 까먹었다. 톰 게일. 내가 가끔씩 톰 게일 님이 이제 만들면서 간디니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람보르기니를 나와서 이제 치체타 V16T라는 이제 모델로 보시면 이 차랑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간디니가 디자인했던 디아블로 초기 원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팝업식 초반에 나왔던 디아블로는 톰 게일이 그렸던 디아블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점점 진화를 하면서 한 10년에 가까이 나왔거든요. 2001년이 되기 전에 98년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는데, 그때 이제 아우디로 들어오면서 97년도에 아우디에 들어왔죠. 왜 이렇게 많이 옮겼어 얘? 헷갈리게, 그지? 그리고 아우디 들어오기 전에 또 인도 회사에도 왔었어. 갑자기 생각나네. 94년도인가? 그때 인도 회사에 갔다가 97년도에 아우디로 들어와서 르크 덩커 볼케님, 지금 이제 현대차 디자인 담당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 손을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 차가 있는 10년 동안 회사가 3번이나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크라이슬러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인도로 넘어갔다가 아우디까지 이렇게 오고, 그 이후로는 안 바뀌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모델이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무르시엘라고라는 이제 차량으로 대체가 됐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형 6.0 V12 모델입니다. 초반에 나왔을 때는 5.7 V12로 탑재가 됐었고, 라이트도 이제 팝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팝업식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안전장비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 2륜으로 출시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보완하다가 93년에 이제 오버스티어를 줄인다고 4륜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제 스포일러나 이제 안에 전자장비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제 브레게에서 만든 시계를 대시보드에 박는 그런 옵션도 존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거의 끝 후반부에 나왔던 차량이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차량은 이제 국내에도 몇 대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 파파게러지를 재작년인가 디아블로를 초반에 찍었던 적이 한번 있어요. 이거 그때는 이제 전기형 팝업 라이트를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다 찍었는데 음성도 날아가고 막 아무튼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못 올려서, 마치 제가 약속을 안 지킨 사람 됐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찌됐든 시간이 지났지만 디아블로를 꼭 제가 리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디아블로 앞모습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90년대 초반에는 최고속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 처음에 개발했을 때도 최고속도 200마일을 넘기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 차가 나오자마자 93년도 전까지 최고속도가 가장 빠른 차 325km였나 그때 그 차로 등극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F40이 323km였고, 이 이후에 이제 제규어가 XJ220이 나타나면서 이제 깨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차량 보면은 그때 최고 속도에 열광했던 그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을 보시면은 후기형답게 얼핏 보면 좀 무르시엘라고 느낌이 나요. 무르시엘라고처럼
이 안쪽이 이렇게 파였고, 그리고 이게 초반에는 카본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중후반 가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카본이 조금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도 이제 카본이 이렇게 덧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범퍼 앞에 이제 방향지 시등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 자체가 보면 그 법규에도 맞췄지만 이게 마치 이제 맥라렌 F1에 있던 그 느낌이 이렇게 딱 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나왔던 차들 보면은 디자인이 다 거기서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아 여기에 이렇게 범퍼에 이런 모습을 넣었으니까 그 당시 이런 트렌드였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북미형이긴 한데 원래 보통 여기다 차폭등을 길게 넣잖아요. 근데 페라리처럼 이 옆에 차폭등을 조그만 거를 넣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그 나라에서 조만간에 법규로 이거를 이제 주간전 정도 항상 켜고 다녀야 된다 하는 법규가 이제 생기더라서 이제 오너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내 차는 이제 팝업 라이트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라이트를 이렇게 자기 임의로 넣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람보르기니에서도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여기다 이제 라이트를 넣기 시작을 했는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닛산의 300GX라고 지금 나오는 이제 Z400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분노질주 프로젝트하는 그 350Z의 바로 전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90년대에 나왔던 그 일본 스포츠카 거기에 나왔던 헤드라이트를 여기다 딱 넣어놨는데 딱 맞고, 그리고 이 위에 이 카본으로 눈썹을 해놨잖아요. 이걸 왜 해놨냐면 이 라이트 위쪽에 닛산이라고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막아놨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이건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거 잘 읽어봐야지. 뭐 어떻게 봐, 발레오 뭐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키를 가지고 왔는데 이 키도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도어락 버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모빌라이저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눌러야, 페라리도 그렇고 옛날 90년대에 나왔던 슈퍼카들은 얘를 눌러야 이제 시동이 걸리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잘 인식이 안 돼요. 제가 기존에 F355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또 어떤 차들은 또 이 안에 눌러서 안에 또 뭐 버튼을 눌러야 또 거는 게 있고, 아무튼 이때 차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앞쪽에 이제 트렁크가 있는데, 이 트렁크 온 김에 한번 열어봐 드릴까요? 네,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빨리 열어야지. 난 서버 다운 안 되니까. 자, 그 제가 앞에 이제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 트렁크 안쪽 패널 보시면은 이 카본 파이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유압식 리프트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제 그 당시 옵션이었던 그런 공구 툴이나 뭐 이런 게 다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 그 오토모바일 람보르기니에서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예전에 이게 전기형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다 손으로 썼어요. 뭘 손으로 썼냐면 이 칼라나 이쪽 이 코드 같은 거를 다 손으로 썼는데, 얘는 이제 이때부터는 프린트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확실히 후기형들이 완성도가 높긴 높아요. 네, 자 다시 닫을게요. 자, 그리고 이 로고도 굉장히 이제 황소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로고는 진짜 갖고 싶다. 진짜 예쁘게 만들었네요. 와, 확실히 이 람보르기니 옆모습도 환상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요즘에 소개하는 차들이 다 앞뒤 옆 다 예쁘긴 한데, 이 전에 있던 차가 쿤타치잖아요. 쿤타치도 이탈리아어로 와 예쁘다 뭐 예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옆모습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와, 이 옆으로 와서 봤을 때 앞에서부터 이 공기 저항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이 낮아 보이게끔 디자인을 한 거지 차체가 낮아가지고 밑에가 많이 닿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닿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전자장비로 앞에 리프트하는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그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때부터 슈퍼벨로체가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후기형의 이제 VT가 슈퍼벨로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 옆라인이 진짜 와, 뭐 살벌하네요. 네. 특히 이 옆에 이제 사이드 스컷 부분에도 이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그 홀들이나 이 위쪽에 이 리어 휀다 쪽 윗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 공기 흡입구가 정말 예쁘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간디니가 그렸던 초안을 보면 테스타로사처럼 이 핀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너무 페라리 같은 느낌 나지 않았을까? 예, 생각인데 지금 와서 이 디자인을 보니까 실제로 이 차를 보고 막 그런, 와 진짜 예쁘긴 예쁘네요. 윈도우 라인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점점 커지는 것도 점점 뭐라 그럴까 좀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필러 있는 부분 이쪽 윈도우도 안쪽으로 굴곡을 살짝을 줘가지고 안에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호불호가 좀 있지만 저는
저는 이 디자인의 휠이 이 차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뒤 이제 18인치 휠을 꽂았는데 이 연탄 모양의 휠이 이 차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후미 부분으로 와서는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엔진룸 커버가 이제 무르시엘라구나 이때는 이제 옵션으로 아크릴 커버 있잖아요. 그 안에 유리가 보이는 커버를 적용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옵션 자체도 없었고 이 당시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 배출을 위해서 공기를 좀 예쁘게끔 뚫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이 뒤쪽 안에 그 세차할 때 물 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는데 물이 조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방수 처리나 이제 배수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 오는 때 운행해도 그랬으면 벌써 고장이 났겠죠. 네. 어쨌든 이거 안쪽으로 물을 쏴도 사실 크게 관계는 없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뭐 그래도 막 대놓고 쏘지 말고 살짝 쏘시길 바라시고요. 이 뒤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스포일러가 존재하는데 이 스포일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쿤타치 때 달렸던 스포일러는 영화 캐논볼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제 TV에서 조금 캐논볼이라는 영화를 해줬었거든요. 그때 이제 얘 말고 이 전 모델인 쿤타치가 나와서 달리는 모습인데 그 당시에 이제 쿤타치 감독이 스포일러를 단 차를 이제 촬영을 해서 그게 반응이 좋아서 그때부터 생겼다는 유래가 있는데 사실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게 기능적으로도 뒤에가 이제 많이 털리고 아까처럼 이제 사륜구동이 왜 채택된지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처럼 뒤에 털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능적으로 달아놓은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스포일러 안에 핀을 이용해서 이 뒤쪽에 약간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주의 성향대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뒤쪽 아래쪽 이제 범퍼를 봤는데 미국 법규에 보면은 이제 5마일 범퍼를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쿤타치 때 보면 앞에가 진짜 바보같이 이렇게 뭐 덧니난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막 되게 못생기게 만들었었는데 얘로 와서 디자인 진짜 정갈되게끔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그 930도 폴세 옆에 930도 범퍼 보시면 주름관처럼 앞에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이게 주름관을 안쪽으로 숨겨놨어요. 숨겨놔서 이게 겉에서 봤을 때 그게 안 보이니까 이게 장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끔 일체감 있게 이렇게 법규도 적용하면서 디자인을 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경 때는 이 후진등이랑 이쪽 반사판이 이 아래쪽에 이 장착이 됐었어요. 안개등이랑. 근데 이게 이제 이쪽 후경으로 넘어오면서 위쪽으로 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후진등이랑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 당시 유행했었던 그릴 있죠. 제가 맨날 얘기했던 변태처럼 이렇게 막 본다는 그런 느낌. 뒤에서 차를 따라가다 보면 이 라이트를 비쳤을 때 빛을 받아서 이 안쪽이 싹 보이거든요. 그때 그 느낌. 그리고 이 차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아래쪽에 보통 이제 요즘 차들은 디퓨저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아래쪽 밑에까지는 안 보이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이 테일 파이프 라인 꺾은 거 보세요. 꺾은 게 진짜 살벌하게 예쁘게끔 꺾었어요. 그리고 이게 주행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열기가 받아서 좀 달궈지거든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은데 저거 진짜 나중에 혹시라도 길에서 뭐 인천공항이나 이런 거 달릴 때 혹시라도 이 차가 달리게 되면 꼭 뒤에 따라가서 백파이어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아래쪽에 달궈지는 거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디테일적으로 보시는 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 차도 돌아다닐지 안 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이 차는 간혹 가다가 이제 돌아다니세요. 그러다 찍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혹시라도 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로또도 구입하시고 뒤에 테일 파이프에 달궈지는지도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 엔진룸을 열게 되면은 이 엔진룸 안쪽으로도 이렇게 카본이 보이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V12 6.0 이제 엔진이 나오는데 이 차량 엔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이제 개량돼 가지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 좀 특이한 게 보시면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740, 뭐 286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저 숫자가 무슨 암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실린더 점화 그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벤타도로도 잘 보시면 그게 적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적혀 있고 안쪽 엔진은 뭐 페라리처럼 색을 입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뒤에서 봤을 때도 정말 와 진짜 엔진 크고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 사실 이 뒤쪽 엔진 정리 정도 된 거는 요즘 차들이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벤타도로 같은 거 카본으로 덮어놓고 같이 막
이것저것 엔진에도 이제 미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걸 보면 가면 갈수록 이 디자인이 엔진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 전기는 진짜 모터가 작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감성적으로 표현을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배터리 팩 같은 경우를 뭐 투명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거나, 아니면 뭐 뒷부분이 엔진이었고 뭐 트렁크로 바뀐다거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네,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머플러 방열판이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열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불이 나는 원인이 이제 뭐 이쪽 엔진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제 연료 호스나 이런 게 좀 산화되거나 좀 굳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배선 문제가 좀 심해요. 배선이 이제 쇼트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차가 이제 주기적으로 클러치를 교환하거나 정기 점검을 받을 때는 이 나오는 엔진 열기 때문에 전선이나 이런 튜브 같은 게 딱딱하게 굳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주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시저 도어가 열리는데 이제 문 열리는 이 각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나오는 아벤타도르보다 타고 내리기가 조금 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후기형 닫기 이제 카본 파이퍼로 이루어진 이제 사이드 스텝이 있고, 이 옆으로 이제 가죽을 덧대었어요. 가죽을 덧댔고, 이 전기형 같은 거 사실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되게 그냥 허접하게 돼 있는데, 이 대시보드 디자인도 정갈하게 안 돼 있어요, 전기형은. 그리고 이쪽 뭐 램프도 그렇고, 이 램프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하게 스위치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버튼들이 전부 다 동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르시엘라고로 왔을 때도 이 버튼들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람보르기니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프트 매뉴얼 옆에 이 버튼이에요. 처음에 이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오토가 있고 위아래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길래, 쇼바 앞에 리프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이게 1, 2, 3, 4, 4단계로 이렇게 되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심지어 무르시엘라고도 후기형을 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버튼이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매뉴얼을 읽다 보니까 번역을 좀 잘못해 놓긴 했는데, 이 매뉴얼에 이제 써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프트 뭐 해서 감쇄력 조절을 하는 거를 뜻하는 것 같고, 실제로 리프트는 이 왼쪽 이 옆에 생겼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F1 기아로 이제 나중에 무르시엘라고 후속이 이제 F1 기아를 쓰이잖아요. 그때도 R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 잡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디아블로니까 디아블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앞에 클러스터 같은 게 다 아날로그틱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어컨 선풍구도 이 황소 마크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외관보다 실내에 왔을 때 좀 허접하다 이런 느낌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진짜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글라스를 넣어둔 이 부분이랑 이쪽 왔을 때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에어백 경고등이 써 있는데, 이탈리아 애들이 이 영어도 철자도 틀려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철자 틀린 걸 볼 수가 있고, 이쪽 뒤쪽에 에어컨 선풍구 같은 거 뒤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무슨 뭐 옷걸이 같은 거 걸으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뭐 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옷걸이가 아니라 뭐 그냥 간단하게 수납하는 뭐 봉지 같은 거 걸어 놓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여기다가 왜 박아놨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쪽 지금 뭐 안에 이제 수납 공간이 조금씩 있는데, 이 컵홀더도 당연히 이 시대 때는 없었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문짝에 보시면 문짝을 살짝 당기시면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무르시엘라고는 이것도 없어서 수납 공간이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고, 이 뒤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독서등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독서등이 설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도가 봐봐요. 이 각도가 이 불을 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여기 다 가려요. 빛이 다 가려서 어쨌든 안 보여. 그나마 뭐 뒤쪽에 이쪽 시트 뒤에 있는 뭐 물건 같은 거 챙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트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긴 있는데, 이 시트를 앞으로 좀 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수납 공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키에 이모빌라이저가 존재를 해서 이 시동 걸 때마다 가끔씩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번거로워요. 이런 점이 옛날 차에 이제 문제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 시대 때 왜 이런 거를 설치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를 좀 그 시대 때 기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티어링 휠도 지금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전기형 같은 거 이게 카본이 아니었었거든요. 스티어링 휠이
이 F40도 그렇고 F50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만들어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운전대는 살짝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골반도 너무 아프고 이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버킷 시트는 또 앞으로 장착이 조금 돼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이 차를 오랫동안 타면은 아 이게 승차감도 안 좋고 뭐 이래서 뭐 필요하구나 이것도 있지만 이게 자세 자체도 좀 안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이제 5단 미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르시엘라 같은 경우 6단도 나오긴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디아블로는 이 5단 미션을 채택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1단 자리에다가 후진을 넣고 그냥 클러치를 밟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후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앞에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들에 이제 정보 창들이 있는데 가운데 이제 시계가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를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옵션을 넣은 차는 아직 찾아본 적도 없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게 대시보드 이 사이로 이 위쪽에 이제 조그만 그 틈이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각종 경고등이 이렇게 다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 키를 온하게 되면 이 위쪽으로 이 사이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르시엘라보다 이 안에는 이제 이 디아블로 디자인이 저도 또 개인적으로 또 예뻐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안에 쪽에 이제 오토 에어컨이 있는데 말만 오토지 사실 계속해서 조정도 이 탈 때마다 조정해 줘야 되는 게 좀 바보 같은 오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람보르기니 레터링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도 이제 에어백 경고등 같은 게 보이는데 이 에어백 커버예요. 이거 혹시라도 이제 수납함 자고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당기게 되면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에어백 커버라서 안 건드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자 좀 태웠나 본데 머리카락 있다. 야 이건 빼줘라.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안전벨트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제 보통 안전벨트 어디 있어 봐 이럴 수도 있는데 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그렇고 얘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서 반대로 체결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나온 이제 에스턴 마틴 지금 벤츠 에스턴 마틴 말고 그 전에 나왔던 독자적인 모델들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쪽에 장착이 돼 있는데 이게 올렸다가 한국처럼 그냥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올려서 끝까지 내려갔는지 압이 이렇게 작동이 안 하는지 이렇게 보고서 내려야 돼요. 이거 몰라가지고 이제 질질 끌다가 그 사이드 브레이크 다 태워먹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윈도우가 보이는데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이 차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높은 SUV가 뒤에 와도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통 이 선팅지를 바르거나 그러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또 조심하실 부분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스페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뒤에가 폴리카보네이드 재질로 돼 있어요. 경량 유리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열을 가거나 그러면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선팅 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이 차를 작업하게 되거나 하면은 이게 유리인지 아닌지 보고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디아블로 리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 약속 제가 지켰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차가 이제 디아블로가 나온 지 이제 30년 돼서 30주년 에디션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람보르기니도 리스토어를 다시 해주고 있어요. 옛날 차량들 가져가서 리스토어를 하는데 람보르기니 리스토어가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요즘에 이제 옛날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때 기술이 안 됐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 지금은 이제 개선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났던 장고장까지 전부 다 똑같이 나게끔 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추후에 이 디아블로도 한 2,800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한 10년 동안 그 차량들도 앞으로 한 30년이든 40년 후에 또 이게 올드카가 돼서 리스토어를 할 때도 아마 저 에어백에 있는 글자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이 틀린 채로 이렇게 복원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최근에 일본 차들 많이 올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차들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이제 크라이슬러 리 아이오카 회장님 말씀드리면서 그분이 이제 준 선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또 이 차 디자이너분이랑 함께 또 저희한테 준 선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다음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댓글로 썼던 것 중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 있잖아요. 이제 미국 차 하시죠? 이 말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미국 차의 대명사 엄청난 녀석을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